네,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놓고 국민의힘 내홍이 매우 극심한 상황입니다.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함께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이제 전 최고위원이 되신 거죠? 그렇습니다. 예. 원래 이제 최고위원들이 6명인데요. 네. 그중에서 선출직이 5명이고 지명직이 1명입니다. 저는 지명직이었는데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서 4명이 한꺼번에 사퇴를 하면 네. 최고위가 붕괴하도록 이제 당원 당규에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그 4분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, 그리고 4분이지만 뭐 마지막에 5분 뭐 전원이 다 사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최고위가 없는 상태고요. 네. 내일 아침에도 원래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최고위가 열렸습니다만 내일 최고위도 열리지 않겠죠. 네, 일단 먼저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어떻게 좀 지켜보셨는지 뭐 한동훈 대표하고 이야기를 나누신 게 있습니까? 저는 이제 현장에서 그것을 지켜봤는데 일단 지도부 최고위원으로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일단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탄핵 사태는 결국은 비상계엄이라는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그런 조치가 대통령에 의해서 내려짐으로써 거기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반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대통령께서 왜 그런 결정을 내리시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저희가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. 대통령은 뭐 구국의 일념으로 담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별로 설득력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? 아무튼 이런 그 국가적인 큰 혼란을 불러온 데 대해서 뭐 저희는 집권당으로서 사과를 드려야만 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일부 의원들은 찬성을 하고 일부 의원들은 반대를 했습니다. 네. 하지만 저는 뭐 그것은 어떤 의원들이 본인들의 양심과 소신에 의해서 표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표결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비난받을 수 없듯이 또 표결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뭐 본인들의 그 선택이니까 존중을 합니다. 네. 거기에 대한 평가는 결국은 역사와 국민이 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러니까 어제 표결 과정에서 나온 국민의힘 이탈표를 놓고도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찬성 12표는 확실한 이탈표인데 기권과 무효 11표를 놓고서는 친윤계에서는 이거는 사실상 반대표다. 그만큼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의원들이 적다는 뜻이다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아니 탄핵과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표결에 있어서 그것이 거기다 무효표가 왜 나오겠습니까? 그리고 거기 보면 가 이렇게 놓고 동그라미를 막 몇 개씩 쳐서 원래 아무것도 점도 찍으면 안 되거든요. 네. 뭐 그런 분도 있고 가, 부 뭐 이렇게 양쪽을 다 쓴 분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.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의원들의 그 마음의 고민, 고통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친윤계 쪽에서는 그 야당이 낸 탄핵 안에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대통령은 몰라도 우리 동료까지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논리로서 많이 설득을 하셨거든요. 거기에 많은 분들이 또 동요했던 것도 사실이에요. 저희가 보기에는 12명은 뭐 자기 양심대로 한 것이고 나머지 분들도 본인이 그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던 분이 나와서 사실 나 기권했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고 뭐 무효를 했다고 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한 23표 정도는 어쨌든 이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한 것 같아요.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당 안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. 예를 들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소원대로 탄핵이 됐으니 사라져라. 또 이상희 의원은 동지와 당을 외면하고 범죄자에게 희열을 안겨줬다. 이런 식의 비판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신가요? 동지와 당을 외면하고 범죄자라는 것은 아마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희열을 안겨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,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국민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그날 당일날 현장에 있었는데요.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면서 계엄군이 상륙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창문을 부시고 들어오는 것들을 현장에서 다 지켜봤습니다. 그때 가졌던 어떤 공포심이랄까 분노감, 이건 저는 제가 제 일생에서 또다시 계엄군을 10대에 이어서 만나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. 그것이 어떤 경우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아마 우리 당 의원들도 잘 아실 겁니다. 그러나 그것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야당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논리를 드시는데요. 그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
그분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그것을 감행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참아야 됩니까? 그것을 지켜봐야만 됩니까?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아까 앞서 초반에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뭐 친윤계는 물론이고 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혁, 진종우 최고위원도 다 사퇴를 했잖아요. 특히 진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의총장에서 갑자기 사의를 표했다고 알려졌는데 혹시 좀 미리 이야기를 들으신 게 있습니까? 전혀 듣지 못했고요. 좀 대표도 듣지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뭐가 좀 이상한데라는 느낌은 좀 받았던 것 같긴 한데요. 이분들이 왜 그러셨는지는 전혀 알지를 못하겠고요. 그리고 적어도 뭐 사퇴를 한다면 거기서 그렇게 사퇴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옳지는 않죠. 왜냐하면 두 분 모두 그 한동훈 대표의 나쁘게 얘기하면 후광을 통해서 최고위원들이 되신 분이잖아요. 한 분은 비례대표가 돼서 청년 최고위원회 되신 분이고 진정호 최고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장동혁 최고 같은 경우는 수석 최고위원인데 그것 역시 그 한동훈 대표의 파트너가 됨으로써 그 수석 최고위원이 되신 거잖아요. 그리고 또 선거 때는 0.5선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무총장도 하셨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한동훈 대표의 관계를 그렇게 끝낼 수는 없는 분들인데 왜 그렇게 급작스러운 결정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은 그런 결정을 하려면 좀 상의를 하고 그 천천히 하셔도 됐을 텐데 전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. 네, 이런 상황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생각도 궁금한데 일단 내일 오전 10시 반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 상태잖아요. 혹시 뭐 대표직 사퇴 뜻을 밝힌다거나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? 그거는 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. 분명한 거는 사실 우리 그 참모들 혹은 가까운 분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물론 최고위는 붕괴됐지만 아직 당대표의 자격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한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조치를 하자.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물러나야 되느냐.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도망가는 거 아니냐.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네. 그거 아주 무의미하고 비생산적인 그 논쟁을 끊임없이 친윤 그룹들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. 차라리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갈림길에서 대표가 고심을 하고 계실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내일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